101번은 사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다양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느낌이 좀 들고 저 원에 접하는 직선에 관해서 결국 물어보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물어보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60m을 구하라는 건 m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m을 구하라는 건 이 직선을 확정하라는 얘기죠. 저 직선의 기울기를 확정하시오. 직선의 기울기를 확정하라는 것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면 문제를 풀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원의 중심을 찾아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안 되는데. 원의 중심은 여기 위에 있겠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x축과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얘를 뭐 a, 2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a만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수직일 것 같고. 맞냐, 아가들? 그지?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p를 a, 0이라고 보면 r을 0, a분의 3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넓이 16은 사용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나. 이게 다냐? 라고 하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각과 여기 이 각이 여각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근데 여기도 수직이라서 여기도 여각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여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잖아.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사실 닮음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그러면 쟤가 a 대 2라는 b를 만족하니까 a분의 32를 a로 나누고 2를 곱하게 되면 그게 a가 돼야겠네요. 즉 a의 세제곱은 4의 세제곱에서 a는 4가 나오는군요. 문제를 다 풀었네요. a만 구하면 문제를 다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는 4,2가 되는 거니까 mx-y는 0 해가지고 거리 재서 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2와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아마 이거 정리하시면 m이 0일 때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랑 도접하니까. 그잖아. 0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 구하시면 m이 3분의 4 나오고요.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닮음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15번) 볼게요. 115번 건우가 질문한 것 같은데, 그지? 건우 맞아? 맞지 않아? 맞죠? 네.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H1, H2의 길이니까 수선의 발이 제일 멀리 있을 때, 수선의 발이 제일 가까이 있을 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이제 얘는 그냥 그 뭐랄까 약간 보조선의 개념으로 그어놓은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 내린다 이런 느낌으로.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예. 실제 수선의 발은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6,0이고 여기가 5,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문제에 나와 있고요. 맞아요? 그럼 C1 위에서 수선 내리고 C2 위에서 수선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수선의 발이 제일 멀려면 사실 이거밖에 없죠.
이때 H1을 하나 잡고 이때 H2를 하나 잡는 거죠. 여기 수직입니다. 표신 생략하겠습니다. H1 잡고 H2를 잡으면 이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H1 잡고 이쪽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H2를 잡으면 이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소값이 될 겁니다.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H1과 H2의 좌표를 구하려고 시도하면 좀 별로예요. 제가 이렇게 그려준 이유가 있는데 뭐 이용하라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얘랑 얘랑 평행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해야지 H1과 H2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직선 연계해서 막 구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이 평행이죠. 다 모두 평행이니까. 그죠? 이것도 두 직선 구하면 된다. 결론은 뭐냐면 이 기울기가 뭐냐가 중요한데 이 기울기는 L의 수직인 직선인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갖는 기울기는 전부 다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럼 빨간색 직선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 플러스 y 더하기 m은 0이라고 할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0하고 접할 조건 찾으면 되겠죠. 저기 있는 원은 반지름이 2죠. 예. 그럼 루트 m제곱 루트 2분의 기계네 기계 루트 2분의 m-6의 절대값 얘가 2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m이 6분의 2 루트 2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y절편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여기가 x 더하기 y 플러스 6 플러스 2 루트 2 얘고요.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6 마이너스 얘 아니구나. 얘죠 얘. 저원이 아닌데 얘죠. x 더하기 y 플러스 6 마이너스 2 루트 2는 0 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같은 이유로 오른쪽에 있는 원에 대해서도 이 짓을 할 수 있죠. 이거 하고 5, 마3 가지고 하시면 루트 2분의 n 더하기 2의 절대값 이게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입니다.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는 0이 될 거고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는 0이 될 겁니다. 됐나? 그러면 최대값을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데 분모는 무조건 루트 2겠죠? 분자는 상수항의 차예요. 그러면 8 플러스 3 루트 2인가요? 그죠? 최소값도 분모는 루트 2일 거고 상수항의 차만 구하시면 8 마이너스 3 루트 2인 것 같습니다. 절대값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하시면 2분의 64 마이너스 18이어서 답은 23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의 공식을 잘 안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점 잡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안 쓰다 보면 이걸 생각 못 할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평행한 직선이 나와 있고 이 거리 재라는데 나에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지 라고 하면 직선을 구하려고 할 텐데 H1, H2 구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 굉장히 좀 피곤한 풀이를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죠? 예. 근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답을 낼 수 있는 하나를 알고 있으면 다른 걸 추가로 알려주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선생님이 뭘 보여줬는데 어차피 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풀는 것만 자꾸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야. 제가 지도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수학이 되게 좀 안 늡니다. 안 늘고요. 뭔가 다양한 걸 보여주면 저것도 배웠어야지, 이것도 배웠어야지 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잘 못하는데 저거 배워서 어떻게 써요? 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푸니까 그런 거고, 문제 풀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 골고루 쓰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골고루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셔야지. 그래야 문제의 상황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더 적합한 풀이를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학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풀이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학습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난 이렇게 풀 줄 아니까 이건 몰라도 되겠지.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으로 선택권을 제한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저것도 알아야겠다. 저것도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물론 그게 싫은 건 나도 알죠. 아씨,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내가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학자인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수학은 알아야 될 게 졸라 적은 과목에 속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다른 과목들이 알아야 될 게 훨씬 많아요. 수학은 알아야 될 게 되게 적은 편이에요. 그지? 뭐 부정하려고 하는 거야? 절대 부정할 수 없을 텐데. 수학이 알아야 될 게 제일 적어요. 제일 적고 다른 과목들이 훨씬 많죠. 129번. 왜냐면 제가 앞에서 오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런 걸 안 배워서 몰랐어. 이런 거 별로 없단 말이야. 결국 니네도 알던 내용이야. 나도 저거 알던 건데. 이게 거의 한 98% 되지 않나? 맞잖아. 나도 알던 건데 왜 저 사람은 저거 생각하고 나는 저거 생각 못했지? 이게 수학의 가장 큰 쟁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찰했다. 생각해 온 시간이 많다. 그냥 이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시험 때 하지 말고 항상 거꾸로 하는데 문제집 풀 때는 하던 걸로 쭉 밀어. 한 가지 방법으로 막 유형 5개 나와 있으면 다 똑같은 거 5개 다 풀어 막 이렇게. 그게 편하지 뇌가. 맞잖아. 하나 맞췄으니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면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니까 뇌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숙제할 때 하시는 게 맞고 시험 볼 때는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자기가 자신 있는 풀이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시험 볼 때 하나로만 풀이 계속 밀다 보니까 시험 볼 때 아까 같이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면 뭐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시험 때. 그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 뭘까요? EAH가 HB다.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거 아닐까? 근데 삼각형 PAB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마이너스 2,0로 고정이에요. 여기에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밑변의 길이 구할 거 아니에요. y좌표는 0이겠지만 맞아? 여기에 좌표도 필요해요. 그래야 높이를 구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 이런 얘기 왜 준 거예요? P의 X좌표와 B의 X좌표를 연결해 주려고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좌표를 x1, 0이라고 잡으면 AH 2배가 HB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x1 더하기 4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좌표가 3x1 더하기 4, 0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x1을 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구하시면 좋겠네요. 항상 접점 나오면 원의 중심하고 2여요. 알았니? 여기가 2잖아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소공식을 사용할 수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2의 제곱은 x1 곱하기 3x1 더하기 4다. 정리하시면 3x1의 제곱 더하기 4x1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럼 x1은 3분의 2겠네요. 음의 값은 아닐 거니까요. 이해됐죠? 네. y1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3분의 4루트인가요? 뭐야?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니까 삼각형 PAB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6이니까 8이죠. y좌표 3분의 4루트 2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3분의 16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죠? 예,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거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6번. 아마 이 문제에서는 A, B의 좌표를 구해서 문제를 풀려고 냈을 거야. 아니야? 맞지 않니? 이거 푸는 놈도 어떻게 풀었니? 야, 극선의 방정식은 교육과정 외잖아. 아, 그래요? 근데 극선의 방정식이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를 떠나서 이제 이 문제가 안 나오지를 않잖아요.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이것도 이제 약간 쟁점이 되지.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랑 얘를 구하는 게 너무 복잡할 수 있잖아. 원이 중심이 원점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구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 아니면 구했는데 좌표가 졸라 복잡해가지고 기울기 구하다 실수하거나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확장해 보면 내가 이 문제는 좌표를 구해서 어찌어찌 답을 냈는데 이거보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민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학교 시험 서술형에다가 쓰셔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증명까지 다 하시면 알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 불러서 물어보시면 극선의 극자도 입에 떼지 마세요. 알겠죠? 맞지 않나요? 그냥 이러면 돼.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요. 이러면 돼요. 왜냐면 증명도 같이 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뭘 풀 거냐면 P를 x1, y1이라고 할게요. 이 x1, y1은 원 밖의 점이에요. 원 위의 점이 아닙니다. 알겠죠? 원 밖의 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 선생님 원의 중심이 원점 아니면 어떡하죠? 그럼 평행이동 하시면 돼요. 원점이 되게끔. 점도 같이 바뀌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 두 접점을 A, B라 할 때 직선 A, B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소위 극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이 극선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니까 극선이라는 표현을 서술형 답안에 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건 뭐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니까. 근데 너무 편리하니까 써보시면 좋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x1, y1 하지 말고 a, b로 할게요. a, b. 알겠죠? 예. 위의 점을 x1, y1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았니? 잘 봐. 이 증명이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거든. 쉽다는 말은 제가 한번 보여주면 오 맞네 라는 생각 할 거고, 어렵다는 말은 이 생각은 누구한테 듣기 전에 스스로 하기 진짜 어려워요. 알겠죠? 네. 자, 항상 접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원 위의 접점이라고 할게요. A, B에 해당하는 거죠.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x1, y1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풀어보면 x1, y1이 두 개가 나와서 a도 되고 b도 되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거에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접점이나 상관없다. 알겠지? 그러면 원의 접선은 뭐가 되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게 되겠죠. 맞잖아.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림을 위에 조금만 그려놓을게. 자, 원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원의 중심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이니까 P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밖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그어질 거라고. 아무데나 잡은 건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친구들. 아무데나. 알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말하는 PA, B고 여기가 A, 뭐 여기가 B 이렇게 볼 수 있고 편의상 얘를 X1, Y1으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 B여도 상관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극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쓴 이 식은 지금 뭐냐면 얘나 얘를 말하는 거예요. X1이랑 Y1이 다 달라질 뿐이죠. 알겠죠? 근데 얘가 꼭 누굴 지나냐면 A, B를 지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A, B를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예. 그러면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다. 이건 하나 얻잖아요? 그쵸? 예. 이 B도 잡을게요. B는 X2, Y2라고 하죠. 그럼 접점을 두 개를 잡았어야 되네요. 예. X2, Y2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가지고 구한 접선은 얘가 아니고 뭐가 될 거냐면 X2X 더하기 Y2Y는 R제곱 이게 되겠죠? 근데 얘도 뭘 지나요? A, B를 지나요. 여기다 A, B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AX2 더하기 BY2는 R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얘랑 얘를 보고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직선 AX 더하기 BY는 R제곱은 두 점 X1, Y1 X2, Y2를 아니지? 맞네요. 네. 지난다 라는 생각하게 되죠. 이 생각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증명 과정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다 써놓고도 그 생각 못하는 애들 많아요. 알겠죠? 이 직선이니까 가능한 거.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결정되는데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쟤란 얘기 극선. 결론은 얘가 극선이란 얘기예요. 왜냐? 진짜로 A하고 B를 지나잖아요. A랑 B를 지나는 거 구해주라면서 A랑 B를 지나는 거 구한 거죠. 근데 이 공식의 모양이 마치 A, B가 원 밖의 점인데 원 위에 있는 것처럼 취급해서 접선을 구한 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래서 방금 증명한 내용 바탕으로 이 방정식을 구해보면 2x 더하기 y는 4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극선이 학교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모르면 이걸 아는 애들한테 완전 발리는 거야. 2점 끝나잖아. 2점 끝난다고. 그러니까 내면 안 돼. 원래는 학교 시험에 내 생각에 내면 안 된다. 내면 안 되지. 알고 있는 애들이 너무 빨리 끝나고 모르는 애들은 한참 풀고 있을 텐데 만약에 낼 거면 서술형으로 돼야지. 서술형으로 내도 이 증명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극선이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접점 잡아가지고 직선 구한 다음에 너 보니까 이 직선인데?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마치 그날 처음 증명한 것처럼. 근데 이걸 보는 시각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학생이 스스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은. 네, 매우 어려운데 하여튼 뭐 들으니까 바로 납득은 되죠. 그리고 이게 세상에 가장 쉬운 증명이에요. 극선 구하는. 세상에 가장 쉬운 증명이죠. 네. 교육과정하고 1도 벗어난 것도 없고 복잡한 계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최종적으로는 이 공식을 기억하실 때 이제 객관식이나 이런 걸 답할 때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극성 구할 때는 원 밖의 점을 마치 원 위의 점인 양 생각해서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공식을 쓰시면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중에 질문하라고 한 거야. 말을 많이 해야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극선에 대해서 미리 접하고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 상심화를 하게 되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전혀 몰랐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되겠니 친구들? 넘어가 되겠어요? 네. (144번) 이제 이런 걸 질문한다는 얘기는 사실 뭘 모르는 거냐면요. 원이 구분 정도가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반지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뭔 소리 선생님? 원이 다 똑같이 굽었지. 아니에요. 원은 다 똑같이 굽어 있지 않아요. 봐봐. 원 두 개를 비교해 보자. 조그만 원이 있어요. 여기 거대한 원이 있어요. 알았니? 여기서 동일한 길이만큼을 취해 볼게.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오려 보겠다고 내가. 알겠지? 그럼 이거랑 동일한 길이만큼 취해보면 여기서는 한 요만큼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잖아. 예. 그러면 진짜로 얘하고 굽어 있는 정도가 똑같아 보여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굽어 있는 정도가 똑같아 보이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진짜 알았어야지. 맞잖아. 당연히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평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같은 길이를 취했을 때. 지구의 반지름 6,400km니까 존나 크잖아요. 존나 평평해 보이는 거. 지금도 안 믿잖아. 동그랗다고 했는데 지구는 사실 평평한데 나사가 거짓말하는 거. 막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커지면 이 원이 굽어지는 정도가 커져서 원을 막 곡률 반지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이 굽어 있는 정도를 사실 반지름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에 대해서 얼만큼 굽어지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적어도 반지름이 같으면 구분 정도가 똑같다는 건 알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 내용을 토대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접은 원이 곡선의 일부를 취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번 보여줄까? 여기서 내가 원 하나 이렇게 따볼게. 이렇게 정확하게 안 따져요. 네. 원래 있던 원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따보면 이렇게 오잖아. 맞아요? 얘를 가지고 갖다 대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 확인되시죠? 이 굽어있는 정도는 사실 반지름 따라가기 때문에 접어서 만든 도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원이 반지름이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이 문제의 질문자는 이 내용을 혹시 몰랐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6이 돼버리잖아요. 반지름 똑같아야 되니까 2, 마이너스 접하니까 x좌표는 2일 거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은 6의 제곱이니까 얘랑 빼시면 공통현의 방정식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네, 2, 마이너스 6이 원의 중심이에요. 왜냐고요? 여기가 6이니까요. 2, 마이너스 접한다고 했고. 이해됐죠? 진짜 이해된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원의 방정식으로 빼도 답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으면 이 점이 1, 마삼일 거 아니야? 근데 얘의 기울기가 A3이잖아? 그럼 PQ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 지나고 3분의 1 해도 나올 것 같은데?
둘이 빼도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맨날 빼고 있으니까 지겹잖아. 맨날 빼고 있으면 안 지겹냐? 현타 안 와? 알겠지? 내가 원래 쓰던 방법은 이거지만 다른 건 없나? 이런 식의 검토를 좀 하란 말이죠. 그래야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 알겠죠? 예. 진짜 엄청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진짜 아니 뭐 거대한 걸로 하기 힘들지. 현재 수학을 못하는 상태면 맞잖아. 현재 수학을 못할수록 존나 사소한 변화라도 만들어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자기 풀이에서. 그러다 보면 거대한 변화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야, 수학 못하는 애한테 네 힘으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러면서 킬러 문제 100문제 주면 걔가 수학이 진짜 느냐? 안 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147번 보겠습니다. 직선이 두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선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지? 직선은 두 종류라고 했잖아. 빙글빙글 질질질.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로 질질 끌려다니거나. 맞잖아. 얘는 사이즈 보니까 빙글빙글이네. 맞지?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정점 찾아야죠. 뭐 굳이 기울기 절편도를 안 고쳐도 m으로 묶기만 해도 이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움직이는 아이죠. 나머지 두 개의 원은 어때요? 고정된 아이들입니다. 고정된 것과 움직이는 것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그죠? 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하나 있네. 맞아? 맞잖아.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얘가 뭐냐면 x축가 아니고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저 원이 반지름 2인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중심이 4,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네. 나머지는 원은 0,0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마일이니까. 이해됐죠? 예. 그래서 얘가 원점. 그러니까 4,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얘도 하필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잖아. 이해됐어? 이런 데 있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기울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 원만 만나고 다른 원 안 만나잖아. 둘 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야겠네. 아니야 가들? 기울기가 이거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겠죠. y는 마이너스 끄어놓은 게보다는. 그래서 기울기가 이 사이를 움직이면 동 안 들어갑니다. 두 원하고 둘 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되지. 아니야 가들. 맞잖아. 이 기울기 구할 때도 저 직선이 아래에 있는 원하고 커리 쟀을 때 원의 중심하고 커리 쟀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뭐 2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재미없잖아. 맨날 재미를 찾고 있냐. 재밌게 풀어야지. 그러니까 2가 있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여기의 길이가 6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니? 4도 D니? 그잖아. 어딜 보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대 여기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왜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왜 보려고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얘랑 또 닮음이어서 여기 대 여기랑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2루트 2분의 1이네. 4분의 루트 2겠지? 맞잖아. 거리 갖다를 사용하지 않고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거기 갖다 사용하면 틀려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건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다각도에 접근을 하면서 뇌를 튜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왜 수학을 못할까요? 머리를 안 쓰니까 못하죠. 머리를 자꾸 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는 사용할수록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잘 가지고 태어난 축복받은 친구들이 있긴 한데 아직 극소수예요. 아직 극소수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태어났는데 그냥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고 복잡한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머리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뇌가 거부하는 거야. 그 길을 가본 적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냥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 잘한다는 말이 좀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필요한 만큼 잘하는 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알겠지? 네. 대학에 가고 나서 또 수학을 잘한다는 말을 듣는 건 좀 어려운 일인데 그냥 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 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고 넘어간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얘는 수학을 참 잘해. 이 정도 얘기까지 듣는 건 그냥 생각만 계속 하시면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그 수학 안 넣는 학생들 단골 멘트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한 설명은 다 어디가 없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만 남기고 싶어해. 이런 친구들은 절대 수학 안 듭니다. 알겠죠? 오,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나도 저런 걸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훨씬 잘 늘어요. 알았니? 그래서 어떻게 푸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수학이 잘 안 늘어요. 어떻게 푸나요가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수학이 정말 잘 늡니다. 뭐 빠뜨렸니? 안 빠뜨렸는데? 그죠? 네. 59번을 가볼까? 아마 다음 시간에 원방 또 뭐 숙제 안 해온 놈도 이제 해와가지고 질문하고 뭐 또 하겠죠. 또 하는데 숙제가 된 친구들도 그냥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난 니네의 풀이도 궁금한 거야. 나도 내 머릿속에만 갇혀있으면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게 되거든. 물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긴 한데 너네가 나보다 뇌가 더 싱싱하잖아.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어때요? 이런 얘기 해주면 나는 진짜 되게 좋다니까? 오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했지? 막 이러면서 저도 약간 다른 관점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저랑 이렇게 오답하는 시간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뭔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물론 제가 주로 나눠주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냥 1등 마스터는 다음 시간 할까요? 좀 지치네.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내용 좀 복습하시고 문제 좀 더 추가로 푸세요.